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오늘은 노드레드 기초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드레드의 이제는 화면 구성과 작동법, 기본적인 작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드레드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죠?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원격으로 라즈베리에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여기 호스트네임에 해당 IP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런 커맨드 창이 나타나죠? 여기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아이디는 PI, 기본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후에 커맨드 창이 로그인이 잘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로그인이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노드레드를 실행시켜 줘야 되겠죠? 노드레드를 실행시켜 줄 때 node-red-s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SRAT가 아니라 STRAT 스타트 노드레드 스타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노드레드를 중지시키려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커맨드 창에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커맨드 창, 주소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접속되어 있는 라즈베리의 IP를 적어주시고 1880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드레드 작업 시에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해 봤을 때. 그리고 뭐 사실 웹브라우저 아무거나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노드레드 화면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있는 걸 우리는 팔레트 창이라고 합니다. 팔레트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각각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플로어라고 써져 있는 걸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사이드 창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창. 사이드 창에 보면 뭐 설정이나 디버그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분 작동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을 팔레트 창에 있는 노드들을 작업창으로 가져오실 때는 드래그 앤 드랍 쭉 마우스를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쭉 끌고 오시고 마우스를 놔주시면 자, 여기에 있는 노드가 작업창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각 노드의 설정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창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움직일 땐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여주면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삭제시킬 때는 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데 어디서 어떤 작업들을 했고 이걸 실행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동을 시켜볼 때 쓰는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행 버튼이 있고 배포하기라고 나와 있는 게 이 실행 버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들을 수정을 하시고 어떤 내용 노드들을 갖다 놓고 여기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 뭐예요? 실행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첫 수업 시간에서는 인젝트와 디버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젝트라는 건 어떤 메시지나 어떤 내용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합니다. 내용을. 자,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제가 하나의 인젝트를 꺼내놓고 또 하나의 또 디버그를 꺼내고 이 두 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 선을 연결해 줬습니다. 항상 노드레드는 메시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달되는 방식, 어떤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젝트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작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메시지 이제 페이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노드레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될 때 각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내용이 전달될 때 메시지라는 개념으로 내용물이 전달이 됩니다. 메시지라는 내용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뭔가 내용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링,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스트링, 넘버, 불린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건 문자열 아니면 글자 모두 가능합니다. 넘버는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불린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온이냐 오프냐 이것만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불린은 true,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넘버는 예를 들면 0, 그 다음에 우리가 플로트라고 했던 소수점 1, 2, 3.4 이런 것들이 가능하집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한 글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ello, 그 다음에 여기 array라는 것들도 나오고 오브젝트라는 것도 나오는데 array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아두이노를 할 때 배열이라는 걸 했었죠. 요런 내용 안에 뭐예요? 한 번에 4개의 여러 개의 내용물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한 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30명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들의 번호가 1번부터 쭉 되겠죠. 그러면 어레이라는 건 뭐예요? 학생 반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게 나와줍니다.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학생들의 번호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각 개개인의 1번 학생은 이름이 뭐고, 키는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각각 담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자, 그래서 오브젝트로 하는 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줘 보시고, 자, 화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디버그라는 게 있습니다. 디버그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자, 디버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 노드들이 어떤 내용을 보내고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중간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디버그를 해놓으면 이 각각의 사이에서 어떤 값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값들이 전달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버그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노드는 굉장히 이 노드레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두이노로 프로그램 짜시면 어디가 무언가 잘못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아지면 모르기 때문에 코어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디버그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디버그 노드를 수정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메시지 페이로드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메시지 페이로드. 자, 그다음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항상 제가 뭐를 써요? 노드레드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오브젝트 전체라고 나왔는데 아까 있죠? 오브젝트라는 거는 학생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주민등록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등록증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각 이름,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메시지에 해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메시지를 모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드레드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보지 않아도 메시지는 오브젝트 형태로 다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직접 보여지거나 어떤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거는 메시지만 수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드레드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전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이 데이터의 속성이나 데이터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메시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작동 시연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드래그, 드랍해서 인젝트 노드 하나 꺼내 놓습니다. 디버그 노드도 하나 꺼내 놓습니다. 두 개를 손으로 쭉 연결해 줍니다. 그럼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젝트 노드를 수정할 때 이름을 한번 정해줄게요. 이름을 저는 작동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처럼 열으니까 문자열, 자, 문자열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안녕이라고 칠 겁니다. 안녕. 자, 안녕이라고 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자, 완료를 눌러줬어요. 자, 그 다음에 디버그라는 것도 수정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이름만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작동 확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어때요? 작동 확인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러고 나니까 빨간색으로 배포하기가 나와요. 자, 배포. 자, 이게 실행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확인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젝트라는 건 어떤 신호를 줘야 돼요. 이걸 눌러주면, 안녕이라고 했던 내용이 디버그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 메시지 디버그 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번에 숫자를 넣어 볼 겁니다. 숫자 1, 2, 3, 4, 5 넣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배포하기 눌렀어요. 자, 그래서 인젝트 버튼에서 딱 클릭 어떤 작동 이벤트를 작동시켜라 했더니 그렇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숫자가 나와줬어요. 아까랑 틀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또 인젝트 노드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내용물을. 자, 그래서 불린이라는 건 참과 거짓밖에 없죠. 여기서는 펄스, 거짓말, 펄스라고 했습니다. 배포하기를 또 해주고 작동 이벤트를 딱 작동시키니까 펄스라는 내용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작동해서 제가 한번 또 뭐예요? 타임 스탬프라는 거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순간 작동될 때의 뭐예요? 시간값, 시간을 타임 스탬프, 도장 찍듯이 시간 타임 스탬프라는 어떤 고유의 넘버를 생성을 합니다. 이 노드레드는 고유의 어떤 타임 스탬프라는 값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메시지에서 메시지 페이로드,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오브젝트 전체를 한번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배포하기를 또 다시 눌러주시고, 작동을 딱 누르니까, 아까랑 틀리죠? 자, 실제는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메시지 아이디, 페이로드, 어떤 내용이 전달된 거, 토픽은 뭐고, 항상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는 자동으로 노드레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우리가 글자를 보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토픽 이름도 한번 바꿔볼 겁니다. 토픽 1이라고 했어요. 완료를 누르고 배포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작동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자, 메시지를 너무 많으니까 지워졌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메시지가 지워져요. 작동을 누르니까 어때요? 우리가 다 바꿨던 메시지 아이디, 페이로드, 그다음 토픽 우리가 정했던 이런 내용들이 항상 노드레드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오브젝트로 묶어서 전달해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값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내용들을 한 번에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의미를 두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 번에 할 때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넣어서 보내볼 겁니다. 자, 숫자를 한번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메시지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 우리가 숫자에다가 0.345 했더니 0.345 딱 들어갑니다. 토픽은 토픽 1이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딱 닫힙니다. 하면 이게 디버그를 작동 안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작동 안 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눌러도 어때요? 이거를 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키고 다시 돌린해서 참 거짓 중에 참 값을 다시 보내볼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메시지 아이디, 그 다음에 참 true라는 값이 가고 토픽이란 이 내용이 이렇게 딱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여기 디버그 창에 있는 내용물을 다 지워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노드레드 시작 시에 요걸 눌러주면 노드레드가 여러분들 시작되면 요 기능이 이제 반복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클릭을 통해 할 때만 작동되게 했었죠?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한 시간을 해줬어요. 우리가 지정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 3초 정도, 3초 간격으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딱 배포하기를 누르니까 어때요? 딱 있는 내용이 내가 여기 있는 이벤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3초마다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메시지 내용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 디버그 창으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한 시간 간격이 있고 지정한 시간 일시 몇 분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떤 내용. 그럼 나중에 이런 게 뭐죠? 어떤 기능이 좋으냐면 뭐죠? 시간에 따라서 개폐기 문을 열어라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익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선택하고 델 키를 눌러주면 지워져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주면 한 번에 다 그 범위에 설정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